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러시아, 북한 관계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러시아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자 러시아, 북한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북한은 물 들어오자 노를 젓는 형세입니다. 러시아 매체 짜르그라드는 러시아도 판도를 올려 김정은 카드로 세계 정세를 바꿨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초청에 따라 푸틴 대통령은 조만간 평양 방문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방문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 외무성은 조만간 성사될 것이라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며 조선인민의 가장 가까운 친구를 진심으로 환영할 용의가 있다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짜르그라드는 서방이 러북 관계에 대해 눈에 띄게 긴장한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함으로써 불량 국가에서 벗어나 동맹 파트너와 함께 국제 무대에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이 매체는 해석했습니다. 러시아 정치평론가 안드레 베를라는 러시아가 이미 북한과 협력을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대부분의 제재를 해제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평등하게 북한과 공개적 협력 준비가 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러북 관계는 북한을 지지하는 것 같지만 교활하게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지 않고 있는 중국과는 다르다고 시작했습니다. 안드레 페를라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대규모 지역 강국 대열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세계 정세를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군사적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드레 페를라는 두 가지 이유로 러시아와 북한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와 함께 대북 지원 부담을 공유하려는 중국의 열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딱히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군사협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를라는 북한이 러시아에 122mm, 152mm 포탄과 다연장 로켓을 지원한다고 서방이 믿고 있기는 하지만 확인된 건 없다고 시작했습니다. 페를라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잠수함을 건조하는 고도로 발전된 산업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은 북한에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이 노동력이 넘쳐나는 발전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하반기 기준으로 취업비자로 러시아에 입국하는 사람은 연간 1만 명을 넘지 않는다면서 우즈베키스탄과 비교하면 너무 미미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오는 근로자들은 자격이 있고 정직하게 러시아어를 배우며 항상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또 러시아 법을 준수하고 민족별 범죄 조직도 만들지 않는다고 시작했습니다. 물론 100%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러시아에서는 표시가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오기 전 특별한 선발 과정을 거치며 이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페를라는 북한이 극동 연방과 시베리아 개발에 1만 명이 아니라 50만 명의 근로자를 파견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베리아에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북한 근로자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첨언하자면 북한 특수부대가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에 파견될 수도 있다느니 하는 얘기는 다 낭설임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일부 매체의 특성은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이라면 아무 소리나 만들어 떠들어대는 겁니다. 페를라는 또 양국 간 또 다른 협력 분야로 관광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에서 180km 떨어진 마식령 스키장은 아시아 최고의 스키장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극동 연방지구 거주자의 경우 다른 리조트보다 마식령에 도착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부유층이 아닌 평범하게 돈을 벌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터키 같은 곳보다는 북한 관광지도 나름 괜찮다고 그는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협력 분야로 블라디보스톡을 통한 곡물 수출을 들었습니다. 지금 건설 중인 곡물 터미널을 최대한 활용하면 북한의 식량 문제도 종결시킬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